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의 정재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이끌어주시고 계신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데 오늘 자리가 너무 엄중한 만큼 좀 많이 긴장이 됩니다. 8분의 시간을 총 3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추계위의 쟁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안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의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기보다 매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OECD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그리고 그 질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는 접근성이나 질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료제도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저는 진보 정치와 보수 정치 모두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정치는 보장성을 늘리고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보수 정치는 지금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의 시스템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스템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55년 정도가 되면 국민연금이 모수개혁 없이는 고갈이 될 위기에 처해 있고, 고갈이 될 경우에는 35% 정도의 보험료율이 필요할 거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보고 저희가 해당 시점에는 얼마만큼의 건강보험료율이 필요한지를 산출을 해봤습니다. 안타깝게도 15% 정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2055년이 되면 우리 지금 아이들은 아마 전체 소득의 절반 정도를 건강보험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라는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에 소모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전혀 지속 가능하지 않죠. 저는 정부가 지금 의정 갈등을 초래하게 된 의대 증원에 대해서 논리 구조가 지금의 미래에는 계속해서 의료 수요가 늘어나게 될 텐데 그 의료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공급이 모자라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버티지 못하고 우리 체계의 부양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우리 미래는 의료 수요를 적당한 관점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앞으로 많은 퇴보가 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퇴보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막는 것들이 사실은 진보와 보수의 관점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추계위의 쟁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공청회를 기대하고 계시고 추계위원회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코로나 때도 이런 추계 작업이나 모델링 작업을 많이 진행하셨는데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내일 늘어나나요? 내일 줄어드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저의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이런 추계 작업과 모델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계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모든 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추계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얼마만큼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냐,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냐, 그리고 추계위원회에서 나온 결론을 얼마만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어떠한 위원회의 산하에 이런 추계위원회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산하 조직에 들어가면 위로 올라가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의견들은 희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안들을 내주셨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 추계위원회는 독립적인 조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는 제 전문성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이 추계위원회는 결국 모든 면들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보장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얼마만큼을 보장해야 되는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 의사결정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매우 전문가들만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조직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저는
의사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사들 중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전문가로서의 독립적인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양심에 기반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보건의료 인력의 결정은 사실 국가과학기술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전체적으로 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 말고도 과학기술계에서도 이 역량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참여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책 결정을 하면 나온 의사들은 10년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의사들이 가장 열심히 활동한 시점은 20년 뒤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많은 위원회들이 너무나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그 위원회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참여는 정말 이해 당사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면 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공정성에 있어서는 회의록 작성이나 아니면 그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모두 생중계하는 것까지 고민해 볼 정도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의결권에 대한 것들은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의결권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 있으면 좋겠지만 하지만 그 권한이 부여가 되는 것이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결정이 났을 때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결권을 가지는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 된다면 결국 행정부에서는 거기 위원회에 대한 그립을 강화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결국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달려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론, 과학적이고 함적인 결론이 더욱더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전문적이고 공정한 위원회가 설립이 된다면 거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무의미해진다면 사실 의결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희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떠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결국 저희 지금 공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자리가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추계위원회가 2025년부터 원점에서 증원의 상관없이 논의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결국 3,000명에서 얼마만큼이 늘어날지를 필요한 것을 올해부터 반영을 해서 26년에 반영했으면 가장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여건이나 아니면 어려움에 따라서 증원이나 감원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하나의 추계위원회를 설립하는 관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보건복지 시스템, 그다음에 부양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